노승경 PD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제작했던 100년의 가게라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00년의 가게를 취재를 하면서 이 가게들에는 어떤 성공의 조건이 있을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00년의 가게는 좀 많은 궁금증으로 좀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수 가게가 왜 많지 않을까?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역사를 빼앗겨서일까? 아니면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국토가 파괴돼서일까? 그렇다면 외국의 여러 나라에는 왜 장수 가게가 많을까? 외국에도 식민지를 겪은 나라도 있고 전쟁을 겪은 나라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보다 장수 가게가 많은 것일까? 100년의 가게는 이런 의문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 이 가게들은 짧게는 100년, 길게는 1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건실하게 새 역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 모습을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 오늘은 그 장수 가게의 성공의 조건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년의 가게의 첫 번째 조건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은 본업에 충실하려는 고집입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가게는 이탈리아 우산 가게 마리오 탈라리코라는 가게입니다. 마리오 탈라리코는 1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가게는 1860년에 창업을 해서 단 한 번의 이전도 없이 이곳에서 우산을 만들어 판매를 해왔습니다. 마리오 탈라리코는 이탈리아의 나폴리라는 도시에 있는 가게인데요. 이 가게는 흐린 날보다 맑은 날이 많은 이런 도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바로 변함없는 작업 방식이 있습니다. 기계로 생산한 똑같은 모양의 우산이 아니고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산이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장인의 수작업으로 탄생한 유일무이한 우산은 비를 가리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으로 인정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패션의 완성으로 탈라리코의 우산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탈라리코 우산이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마리오 탈라리코는 1860년에 창업한 이후 단 한 번의 이동 없이 이곳에서 우산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12살 어린 나이로 우산을 만들기 시작한 소녀는 80을 넘긴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비좁은 작업대를 지키고 있다. 기계로 생산한 똑같은 모양의 우산이 아닌 장인의 손으로 완성한 세상에 하나뿐인 우산. 마리오 탈라리코는 비를 가리지 않아도 소장하고픈 예술품을 만든다. Si prende il marchio Talarico e si unisce a quest'uomo ricco. Si va in Cina, si fa fare la produzione, pubblicità televisive e si è diventato ricco, però non è lasciato un segno nella storia. Ma questo se si vuole essere unici in una tradizione, perché fare i soldi è facile, cioè in che senso? 산업화의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보존해온 제작 방식. 그 전통을 완성하는 것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다. 오래된 가게의 그 뒤엔 평생을 걸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장인들이 있었다. 멈추지 않는 이들의 손을 통해 가게의 역사가 굳건히 다져지는 것이다. Ist für mich immer noch eine Herausforderung, die zu vergolden. Macht mir immer noch Spaß. Und in einem Jahr gehe ich dann in Rente, dann werde ich 65. Minden, ami így készül, arra az ember büszke, mert mondjam azt, hogy ami dekorálás és az üveggel kapcsolatban van, az átmegy a kezem alatt, és eleve büszkeséggel tölti el az embert, mert alkot, és olyat csinál, ami szép. 물론 가게나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기본적인 고집을 지키지 않고 돈만을 쫓았다면 세계의 수많은 장수 가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재료,
끊임없는 혁신인데요. 유럽의 많은 장수 가게들은 대부분 재료에 아낌없는 투자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크통을 만드는 프랑스의 한 회사는 와인의 풍미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양이 더 많이 나오는 미국산 참나무를 쓰지 않고 프랑스의 참나무를 쓰고 있었고요. 이탈리아의 피자 스타리타에서는 매일매일 신선한 치즈 공급과 최고의 밀가루를 쓰기 위해서 밀가루 공장을 매일매일 방문하고 또 치즈도 매일매일 먹어보면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 또한 장수가게의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탈리아의 전통 나폴리 피자가 패스트푸드의 위기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다양한 맛의 피자를 개발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의 나카무라 토키치라는 녹차 가게는 전통 안에서 혁신을 성공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와인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오크통은 그 이야기의 깊이와 여운을 더한다. 통 안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한층 풍성해지는 와인. 나무가 재성질을 버리고 온전히 와인을 품는 존재로 재탄생하기까지 102년의 긴 시간 동안 이 불씨는 잠시도 꺼진 적이 없다. 최고의 오크통의 시작은 좋은 나무에서 비롯된다. 좋은 참나무 한 그루를 4등분해서 쓰는데 통나무 2개에 보통 오크통 하나가 나온다. Que du chêne américain. Alors, par contre, au niveau aromatique, pour les vins, le chêne américain apporte des arômes complètement différents de ceux du chêne français ou des chênes européens. 참나무처럼 한결같은 뚝심으로 100년을 지켜온 프랑스와 프레르. 100년의 끈기와 고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0년 전 가업을 물려받은 나카무라 사장 역시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시 시작했다. 2001년 후식 판매를 시작하며 문을 연 이 카페는 그 도전 끝에 얻은 결과물이다. 나카무라 사장은 건물에 뼈대는 그대로 남겨둔 채 실내 장식만을 현대적 감각으로 바꿨다. で潰すのは簡単なんやけれども古いものを建てるっていうのはできないんでねだから残すということが大前提で 전통 안에서 변화를 거듭하려는 노력. 그 노력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녹차만을 판매하던 전통 찻집 시절에 비해 손님이 3배 이상 증가한 것. 또 연령층 또한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해졌다. これはね、竹の器は凍らしてるんですよ. 영하 15도에서 얼린 대나무 통에 녹차 아이스크림과 젤리를 넣어 만드는 이 후식 역시 카페의 성공을 이끈 경쟁력 중 하나다. とっても感動しますわこの味には。これを見ながらね食べてるとなんとも幸せを感じるぐらいですな。長生きするとこんな幸せもあるかなと思ってね。 행복을 주는 맛. 이보다 뜨거운 찬사는 없다. ごちそうさまでした. 100년의 기업 성공의 조건 세 번째는 바로 구성원의 소중함입니다. 장수 가게를 이끄는 힘, 바로 구성원들이겠죠. 아무리 훌륭한 경영자가 있다고 해도 구성원들이 없다면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세계의 많은 장수 가게들은 이런 구성원들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고 그들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성원들도 회사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니 회사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는 것이고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마틴 기타입니다. 시대를 풍미한 음악인들이 사랑한 꿈의 기타. 듣는 이 그리고 연주하는 이의 가슴을 적시는 감미로운 선율. 그 선율은 6대를 이어온 이들의 전통 기술 안에서 시작된다. That's our goal, is to follow in his footsteps and to continue to make the best guitars human beings can make. 회사 안에서 작은 기념 행사가 열렸다. 경력 1년, 5년, 10년 차에 접어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 마틴은 1년에 4번 이 행사를 진행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주는 직원들. 이들은 마틴이 가진 최고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And so we have a program we call profit sharing. And at the end of every quarter and at the end of the year, I distribute a check to everybody as my way of saying thank you for doing such high quality work as productively as you can. Wow, what is this? This is my 10-year service award. And I am so proud of it. This is a great place to work. It truly, truly is. I don't think ever in my life I've had a job that I've enjoyed so very much. 마틴의 직원들은 은퇴를 하는 65세까지 평균 30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한다. Today's my last day, Kimmy. Who? Me. Oh my God, Ronald! Yeah. I'm gonna miss seeing your face, I know that. Danny. Well, actually, my daughter, who also works here, decorated my office this morning. And these are some pictures. This is me in 1966 when I started here. And these are some more current pictures. And that's me going fishing. I might have missed a week in 45 years, and that's about it. I've been very fortunate to stay healthy, and I just enjoyed my job and wanted to come to work every day. 20살 어린 나이로 기타 제작에 뛰어들었던 청년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회사를 떠난다. 그러나 그가 쏟은 평생의 열정은 이곳에 남아 회사의 역사 한 자리를 채울 것이다. 지금까지 100년의 가게 성공의 조건. 첫 번째는 본업에 충실하려는 고집. 두 번째는 최고의 재료, 끊임없는 혁신. 세 번째는 구성원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장수 가게는 왜 필요할까요? 꼭 오래된 기업이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장수 가게의 존재 이유, 그 첫 번째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본 교토의 경우는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된 장수 가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장수 가게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어서 기업은 장수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오래된 제품이나 음식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토엔 85개의 상점가가 있고 그 안엔 지역과 업종별로 나뉜 수백 개의 상인회가 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이끌며 함께 성장한 장수 가게들은 교토의 상점가 곳곳을 지키며 상점가 전체를 하나의 전통 백화점으로 만든다. 교토의 상인들은 지역사회와 공존하려는 노력으로 지역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며 도시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 各自がね、自分とこの強みを十分伸ばそうと。で、それで価格競争じゃなくて非価格競争で生き残ろうと思ってきた歴史がこんだけ老舗を作ってると。そうするといくら大資本で入ってきても絶対勝てません。
장수 가게들은 전통을 지키며 품질 좋은 제품을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장수 가게의 제품을 통해 문화유산을 향유한다. 이렇듯 전통을 만드는 사람과 전통을 사는 사람들의 순환 속에 장수 가게의 존재 가치는 더 큰 빛을 발하게 된다. Je to taká kultúra, nikto nerád chodí do divadla, ale keď sa stretne so svojimi priateľmi, tak si vie užiť voľno a zabaví sa a všetok stres z neho odpadne. 일본,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장수 기업이 많은 국가 프랑스. 프랑스는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수 기업 지원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EPV, 살아있는 문화유산 기업이란 인증 제도를 도입해 조건에 부합하는 장수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L'objectif majeur, comme je vous disais, c'est il faut maintenir ces entreprises, il faut les développer avec une finalité d'emploi, parce que c'est ces entreprises-là qui sont créatrices d'emplois, de richesses, mais aussi de représent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de l'excellence française. EPV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수습생에게 기술을 전수할 경우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세액 공제 혜택은 물론 수출 박람회를 통한 국제 홍보 활동을 지원받는다. On a besoin de ces entreprises pour l'exportation, on a besoin de ces entreprises pour qu'elles aient leur place et qu'elles donnent la possibilité à des jeunes, à des moins jeunes, de venir travailler et d'être dans une logique d'ouverture nationale internationale. Parce qu'elles sont venues jusqu'à maintenant, qu'elles doivent continuer et on a absolument besoin d'elles. 네, 지금까지 장수 가게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뷰 하나가 생각이 좀 납니다. 일본의 교토의 오테스지 상인의 회장의 인터뷰였는데 가격 경쟁이 아니고 비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은 가게들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 결국 생존의 비결은 대기업이나 작은 가게나 같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유혹이나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일과 사업에 대한 미션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직업과 사회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장기적인 생존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경기권 클러스터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성공의 조건을 가슴에 품고 100년의 기업을 넘어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